네, 오늘 법원 행정처장님이 못 나오셔서 솔직히 행정처장님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위험 때문에 못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디 안전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판결문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집회의 모든 참석자 개개인이 이러한 방역 수칙을 완벽히 준수하리라거나 방역 수칙의 준수만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자연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방지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현 시대 일반인이 그 개인의 수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역 수단을 준수하는 정도의 방역 수칙은 수립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일탈 행위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집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여 물리적인 집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다. 또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신청인, 이 경우가 이제 가처분을 신청한 서울시입니다. 피신청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는 경우 그 방역 관리를 위하여 다수의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 등을 위한 행정력 및 의료 역량이 투입되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험칙에 따라 짐작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행정력이 피신청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거나 의료 역량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소모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더러 이러한 사정들 또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고려할 개개 요소인 것이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신청인들의 집회 자체를 막아야 하는 절대적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현 시점에서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감염병이 반드시 확산되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거 어떤 판결문인지 혹시 법무부 장관님은 짐작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판결문이 어디서 제가 꺼내서 읽어드린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마 짐작하시겠습니까? 이번 8월 15일 네. 집회에 대한 그 허가를 한 행정법원의 네. 판결입니까? 서울행정법원 제11부에서 난 결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8월 14일 날 이게 난 거죠. 네. 8월 13일 날 이제 서울시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제기를 하고 싶은 건, 물론 이제 법원 행정처장님 전 판사님이시니까 더군다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제 전 국민적으로 완전히 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여러 가지로 분노를 하고, 그래서 지금 보석을 취소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보석 취소는 어떤 판사가 해줬냐. 보석도 취소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감염 예방법 이거를 어긴 거,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앞으로 구상권도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으나, 그러니까 이것을 자초한 이 서울행정법원의 한 개인, 사실은 박형순 판사, 주심 판사더군요. 이 사람이 이런 판단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저 오늘 이걸 입수해서 했는데 한 8페이지가 되는 판결문인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썼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또 언론에 내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판단,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상식이 있고 그리고 시스템에 갖춰져 있더라도 어떤 특정한 개인, 신중하지 못하거나 비과학적이거나 아니면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편협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편향성에 있는 사람이거나 공익적이지 못하거나 이런 한 개인의 판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도 이제 판사의 이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상의 집회에 대한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어떤 그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당국의 어떤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본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밀집이나 밀접 접촉, 집합 이런 것이 이미 여러 차례 행정명령으로 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특이성으로는 알겠습니다. 대단히 위험해서 네. 조금 제가 판단에 몇 번 전에 법사에서 지적했듯이 판사들은 10년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비위가 있고 판결을 뭐 받지 않더라 판결을 무슨 실형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뭐 탄핵도 안 되고 파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게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아니 이거를 이런 거 국회에서 나서서 뭐 저기 탄핵을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개인의 한 판단이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이거는 다만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뭐 저기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불안이라든가 지금 사회적으로 끼치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한 개인의 판단 때문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오늘 법원행정처장님은 안 나와 계시지만은 이거는 법원행정처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으로 서면으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그래서 모든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뭐 관련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정도의 공감대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법제처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으나 지금 이제 공수처법이 에 의하면 지난 7월 15일 날 벌써 공수처가 출범됐어야 하지요. 그런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뭐 헌법재판소에 뭐 넣었다. 뭐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지금 추천해야 될 두 위원도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번 달 말까지 추천하라고 이미 기한까지 줬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이 법안을 볼 때부터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이 법안을 볼 때부터 정말 이상한 게 아니 7명이라고 전체 수를 정하는데 그중에 6명이 찬성해야지 추천을 할 수 있다. 아니 이런 의결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 의결은 보통 이제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 의결 정족수를 하더라도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 또는 제적위원회 5분의 3 이상 이런 정도란 말이죠. 이게 무슨 뭐 이거 하는 거는 탄핵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아니면은 저희가 개헌에 관련된 사항이라 이런 것도 이렇게 되는데 아니 7분의 6이라는 이런 전례가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이거는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지 죄송합니다. 국회 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결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